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그럼 약물을 선택해야 될지 수술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물과 수술의 체중 감량 효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자군 특성 P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GLP-1 유사체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의 특성과 비만대사 수술 연구의 효능 연구에 들어가 있는 환자군의 특성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BMI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한 거를 종합하자면 GLP-1 유사체 연구에서는 체중량 지수 구간이 상당히 낮죠. 27 정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서양 환자 기준이거든요. 서양 환자는 사실 27은 비만 아닙니다. 과체중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 그리고 클래스 1, 30 이상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두 구간은 비만대사 수술 환자, 적응증 환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비만대사 수술 연구군에서는 체질량 지수 35 이상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연구 결과들을 내봤을 때 BMI를 보면은 45에서 55 사이 정도 환자가 비만대사 수술 연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군의 수술 전 BMI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다른 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 예를 들자면 이런 환자나 당뇨가 없는 환자가 포함되어 있죠. 약물군에는. 그리고 수술군에는 굉장히 진행된 당뇨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된 그 단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유병기간도 뭐 약물기간은 5년 이내 환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비만대사 수술 연구군에서는 5년 내지 10년 이상의 환자들을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 한쪽은 당화혈색소가 얼마큼 좋아졌느냐, 퍼센트가 좋아졌느냐, 이런 수치를 보는 거고요. 비만대사 수술 연구에서는 환자가 완전 관해되었느냐, 이게 보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척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인슐린을 비만대사 수술 연구에서는 거의 다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뭐 GLP-1 유사체 연구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슐린 쓰는 환자. GLP-1 유사체 연구에서는 40에서 60대 이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비만대사 수술 연구는 당연히 뭐 청소년부터 60대 이상 70대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반 질환의 종류 또한 비만대사 수술 연구가 훨씬 종류가 많죠. 그리고 선택 과정에 있어서의 수능도가 굉장히 환자 선택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만대사 수술 연구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실제 임상 환자 데이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폭도 넓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GLP-1 유사체 연구에서 몇 퍼센트 감소라는 데이터를 주는 환자는 수능도가 굉장히 높았던 환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면 50% 탈락, 2년이면 70% 이상 탈락이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참여하면 2년 데이터를 주는 약물군은 30명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GLP-1 유사체 연구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1년 반에 걸쳐서 체중이 감량되는 걸로 나오고, 비만대사 수술 연구에서는 뭐 초기 3개월에 20% 정도가 체중 감량이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빨리 되는 거고, 대사 기능은 거의 리셋 수준으로 다르니까 효과의 질이 다른 거죠. 정도도 다르지만 효능도 다르지만 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런 비교 지표도 두 군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는 GLP-1 유사체 연구는 거의 퍼센트로 이렇게 마스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체중 감소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환자가 몇 퍼센트 빠졌냐와 많이 나가는 환자가 몇 퍼센트 빠졌냐, 이거는 실체중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kg에서 10kg 빠지는 것과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100kg에서 20kg 빠지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것과 퍼센트가 GLP-1 유사체 연구에서 조금 더 과대 포장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를 또 다르게 봐야 되고요. 나머지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간은 유사체 연구는 2년이 맥시멈입니다. 2년 맥시멈은 1년 반이 원래 권고 약물 사용 기간인데 1년 반 이상 해서 나온 연구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2년까지 간 연구는 그나마도 1년 반에 중단하고 어떻게 되나 받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중단하면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 3 내지 6개월이면은 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요요가 생겨서 다시 이전 체중으로 복귀하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5년, 10년, 스웨디시 스타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비교 불가한 거죠. 두 개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연구 평가 방법에 의해서 쭉 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두 군의 대상 환자가 도대체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나한테 내가 어떤 대상군 쪽에
약에 속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내가 나한테 필요한 솔루션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수술 전 대상군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BMI가 다를 것이고 비만 단계 다를 것이고 당연히 당뇨 상태, 인슐린 사용 상태, 체중 감량 정도 이런 건 다 다르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1번 항목이죠. 체질량 지수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GLP-1 약물 치료에서 권장되고 있는 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군은 체질량 지수 27에서 35 환자입니다. 여기서 서양 기준이기 때문에 5를 우리 한번 빼봅시다. 22.5에서 30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로 따지면 어떤 구간인가요? 160cm 키를 가진 환자들 많게 잡아도 77kg, 적게 잡으면 57kg 이 정도 구간에 속하는 환자들이 약물을 논하고 있는 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환자, 체질량 지수가 35 되는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만대사 수술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분이 다릅니다. 약물은 초, 중간 단계이고요. 과체중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비만대사 수술은 진행된 중증 비만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포함된 환자는 장기간의 당뇨에 시달리고 인슐린을 쓰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결과를 봤을 때 중단했을 때라는 문제 조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술을 중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수술은 일단 하면 지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하면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는 이제 체중 증가 요요가 오는 거죠. 거의 다 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합한 경우를. 약물이 적합한 경우는 이 데이터를 정리한 걸 보면 수술을 원치 않으면 약물이 적합한 거 맞고요. 그리고 초기 비만 단계입니다. 체중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운동 이런 시작 단계에서 보조가 필요하다. 나는 엑서사이즈나 아니면 다이어트만 갖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보조제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비만 대사 수술은 이제 다른 영역입니다.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영역이고요. 당뇨나 동반 질환이 오래됐거나 또 심한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실 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단기간 보조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주목할 거는 BMI, 현재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연구는 대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망가진 환자가 주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가지고 항목별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임상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그다음에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의 임상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 간에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군 선택 편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비만도 또는 동반질환 진행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사기능 유지 정도에 남아있는 기능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환자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 차이가 큰 거죠. 조금만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더 견딜 수 없는 환자군들이 되게 비만대사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나마 좀 좋은 환자들은 일정 체질량 지수 이전에 있을 때는 약물을 선택해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갖고 이걸 좀 더 신뢰성 있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연구는 잘 진행될 것 같지가 않고요. 지난 수십 년간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시작된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약물 좌하단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수술구는 우상단에 있는 오렌지색 동그라미입니다. X축과 Y축은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정도와 당뇨병이 진행된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우상단으로 갈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또는 당뇨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군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비만대사 수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하단에 있는 체질량 지수가 낮고 당뇨는 있거나 또는 초기 당뇨 단계, 이런 환자들이 약제를 쓰는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하단과 우상단은 완전히 다른 환자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초록색 마른 목걸이에 포함되어 있는 분 같아요. 중간 단계에 있는 분이죠. 수술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고, 물론 내가 나의 상태를 이해했다고는 가정하에서, 근데 약물로 하자니 여태까지 지내온 요요와 뭐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요 구간이 가장 고민이 많고요. 또 하나 다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고 수술하는 게 가장 좋죠. 마취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조금 더 BMI를 낮추거나 당뇨를 잘 조절해서 이런 단계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단계까지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약물이 담당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도표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체질량 지수가 높고 동반질환이 굉장히 진행된 환자들은 수술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체질량 지수가 낮고 비교적 그다음에 동반질환 진행 정도나 종류가 낮을 때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실제 그러면 구분되는 체질량 지수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는 30에서 35 미만 쪽으로 올 때, 그리고 당뇨는 생기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있는 환자분들이 약물로, 물론 전제 조건은 운동과 식이요법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약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이 나는 아직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시도해보면 합니다. 근데 우상단에 계신 분들이 좌하단에 있는 환자군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비만 수술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시도를 하는 이거는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거고 시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시기에 수술받는 시기를 놓치면 결과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맞는 솔루션이 뭔지를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과체중 또는 초기 비만 개선과 당뇨병 등 동반질환 예방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도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 있더라도 요요를 경험할 확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진행된 비만, 그리고 심한 당뇨병, 심한 동반질환이고 이런 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수술의 효능, 체질량 지수 감량의 정도 또는 실체중 감소의 퍼센트에 현혹이 돼서 두 솔루션이 완전히 다른 환자에게 적용되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잠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 상태에, 비만과 관련된 질병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쉽게 점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 개의 솔루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판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